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분 빠른 퇴근을 도와드리는 엑셀PT입니다. 강의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데이터 평균값을 산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조건에 대한 평균값을 산출할 수 있는 average if s 함수와 다양한 결과값을 쉽고 빠르게 산출해주는 피벗 테이블을 이용하여 평균값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average if s 함수는 여러 조건에 대한 평균값을 산출하는 함수입니다. average if s 함수의 특징은 조건을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함수의 구조는 average if s를 입력하고 평균값을 산출하려는 값의 범위를 설정하고 조건의 범위를 선택한 다음 조건의 기준값을 입력한 후 조건의 범위와 조건의 기준을 하나 또는 그 이상으로 입력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으로는 값의 범위와 조건의 범위는 절대참조로 변경하고 조건은 상태에 맞게 행 또는 열을 고정해야 정확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왼쪽에 나와 있는 표를 기준으로 항목에 대한 평균 가격과 평균 무게를 알아보고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된 항목에 대한 판매 시간대별 평균 가격과 평균 무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verage if s 함수를 입력해주고 값의 범위인 가격을 절대참조로 바꿔준 다음 콤마를 입력하고 조건의 범위인 항목을 범위로 선택한 다음에 절대참조로 바꿔주겠습니다. 콤마를 입력하고 저희가 찾을 기준값은 조건 범위에 포함된 항목 중 과자이니까요. 과자를 선택하고 절대참조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면 과자의 평균 가격은 2,100원으로 나왔네요. 이걸 검사를 해보면 과자가 이 표에서 포함된 가격을 선택을 하나씩 해서 하단의 표에서 보면은 2,100원이 평균값으로 나왔네요. 저희가 제대로 넣은 것 같죠? 그러면 평균 무게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입력한 수식을 복사해서 붙여 넣은 다음에 저희가 입력한 부분에서 가격이 입력된 범위를 값의 범위로 선택을 했었지만 이번에는 평균 무게를 알아보는 거니까 무게가 입력된 범위를 값의 범위로 설정을 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무게가 205로 나왔네요. 그러면 이것도 검사를 해보자면 과자가 포함된 무게의 값을 선택해서 하단에서 보면 평균값이 205g으로 나온 거 보면 저희가 정확하게 값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하나 더 포함된 판매 시간대가 포함된 평균 가격과 평균 무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판매 시간대는 아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average if s 함수를 입력을 해주고 저희는 가격을 알아볼 거니까 가격의 범위를 절대참조로 바꿔주고 첫 번째 조건의 범위인 항목을 범위로 입력한 다음에 절대참조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의 첫 번째 조건 기준은 과자이니까 과자를 선택하고 절대참조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시간대가 그 다음 조건이니까 판매 시간대가 입력된 표의 범위를 조건 범위로 설정한 다음에 절대참조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아침 시간대에 판매되는 거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아침을 선택하고 절대참조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서 수식 입력을 마무리하면 평균 가격이 1,150원으로 나왔네요. 그러면 이것도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과자를 아침에 팔고 있는 가격을 선택을
해서 하단에서 평균 가격을 보니까 1150원으로 나온 거 보니 저희가 수식 입력을 정확하게 한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저희는 평균 무게도 한번 알아봐야 하니까 저희가 입력한 수식을 복사해서 무게 부분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가격의 범위를 무게의 범위로 변경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무게의 평균은 58g이라고 나왔네요. 확인을 해보면 두 개의 아침에 판매되는 과자의 무게셀을 선택하고 밑에서 보니까 57.5g으로 나왔네요. 저희가 범위를 하나 더 늘려보니 57.5g 정확하게 나온 것 같죠? 이렇게 average if s 함수는 찾으려 하는 값의 평균 값을 산출하되 조건을 여러 가지로 입력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어떻게 평균 값을 가지고 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된 데이터 내에서 저희가 평균 값을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보면 기준 자료가 있고 오른쪽에는 평균 값을 구하기 위한 표를 저희가 미리 입력을 해놨습니다. 지금 같은 항목들은 같은 색깔로 표기를 해놨어요. 근데 보니까 같더라도 무게가 다르고 또 가격이 다르고 판매 수량이 다르네요. 그렇다 보니까 총 판매액이 다르고 총 무게가 다르네요. 그래서 같은 항목이지만 매번 달라지는 어떤 무게나 가격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평균 값을 산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함수로 알아볼 건데요.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average if s 함수를 입력한 다음에 평균 무게를 알아볼 거니까 저희는 무게를 기준값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절대값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항목에 대해서 범위를 설정을 해야 되니까 이름이 들어가 있는 항목을 범위로 설정한 다음에 절대참조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이 항목 내에서 저희는 각각의 엑셀 과일, 엑셀 야채를 알아봐야 하니까 열을 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F4키를 3번 눌러서 열 고정을 시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보면 엑셀 과일의 평균 무게는 192.5g이네요.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엑셀 과일이 들어가 있는 두 개의 셀을 선택한 다음에 하단에서 보면 192.5g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정확하게 나온 것 같죠? 그러면 저희가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를 번갈아 가면서 쓰면서 저희가 함수를 입력을 했었으니까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복사를 해 줄게요. 그랬더니 다른 항목들도 똑같이 적용이 돼서 평균 무게값을 가지고 왔네요. 그리고 평균 가격과 판매 수량, 총 판매액, 총 무게를 알아봐야 하니까 저희가 입력한 수식에서 조건값을 바꾸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값들을 복사해서 붙여놓은 다음에 무게를 가격으로 선택을 해주고 엔터를 눌러주면 엑셀 과일의 평균 가격이 나올 거고 이 수식을 복사해서 저희는 평균 판매 수량을 알아봐야 하니까 기준값을 판매 수량으로 변경을 해준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면 평균 판매 수량에 대한 값이 나오겠죠. 이 또한 검사를 해보면 27.5가 나오고 수식도 27.5가 나오죠. 그 다음에 평균 총 판매액도 알아봐야 하니까 이것도 수식을 조건을 총 판매액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엔터를 누르면 총 판매액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것도 복사를 해서 평균 총 무게를 알아봐야 하니까 값의 범위를 총 무게로 변경을 해준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평균 총 무게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셀 서식을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컨트롤 1을 눌러서 셀 서식 창을 연 다음에 숫자를 선택하고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선택한 다음에 소수점 자리는 두째 자리까지 주겠습니다. 이렇게 셀 서식까지 통일된 상태에서 나머지 값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 줄게요. 그랬더니 이런 값들이 나왔네요. 그러면 저희가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값을 알아봤는데 이거를 피벗 테이블로 알아보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기준 자료에서 셀을 하나 선택하고 Alt N V를 눌러서 피벗 테이블 만들기 옵션 창을 엽니다. 그러면 표에 전체가 선택이 되었고 저희는 기준 워크시트에다가 입력을 할 거니까 기준 워크시트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을 입력할 수 있는 필드가 생기고요. 여기에서 각각의 옵션들을 선택해서 저희가 원하는 값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행에는 이름이 나오도록 할 거고요. 값에는 무게와 가격과 판매 수량과 총 판매액과 총 무게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평균이잖아요. 지금 합계로 되어 있는 부분을 평균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화살표를 클릭하시고 값 필드 설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선택한 필드의 데이터에서 평균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지금 평균 값으로 바뀌었죠. 보시면 192.5, 192.5, 180, 180 동일하게 바뀌었죠. 그러면 가격도 저희가 값 필드 설정에서 평균으로 선택하고 판매 수량도 역시 평균으로 설정을 하고 나머지도 모두 평균으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도 셀 서식 창을 컨트롤 1로 열어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선택하고 소수점은 두째 자리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함수로 입력한 평균에 대한 값과 피벗 테이블로 입력한 평균의 값이 같게 나왔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배운 것처럼 평균을 내는 방법은 이렇게 수식으로 입력할 수도 있고 피벗 테이블로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식에 대한 장점과 피벗 테이블에 대한 장점이 있어요. 수식 하단은 지울게요. 그래서 삭제를 하고 이 부분을 워드 야채로 바꾸면 값이 바뀌죠. 그리고 만일 워드 야채의 값을 바꾸면 기준값에서 바꾸면 함수로 입력된 값은 자동으로 바로바로 바뀌게 되는데 피벗 테이블의 값은 전혀 바뀌지가 않죠. 그런데 피벗 테이블의 값에서 저희가 바꾸려고 한다면 Alt F5를 누르거나 분석에서 새로 고침을 눌러줘야 해요. 그래야 피벗 테이블이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식으로 입력하면 그 값이 변동되는 걸 바로바로 반영은 할 수 있지만 입력하는 거에 참조값이 틀려지거나 저희가 실수를 하게 되면 값이 잘못될 수 있다는 어떤 오류가 발생될 수 있고요. 피벗 테이블 입력을 통해서 뭔가의 값을 산출해 낸다면 값은 정확하고 빠르게 낼 수 있지만 기존의 값이 바뀌었을 때 새로 고침을 해주지 않으면 잘못된 값이 계속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함수가 정확하다, 피벗 테이블이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휴먼 폴트를 계속 줄여나가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피벗 테이블을 강력히 추천드리지만 피벗 테이블을 사용하실 때에는
이렇게 업데이트를 꼭 해주셔야 되는 걸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